한번 상상해보죠. 잘못된 약 처방 건수가 매년 20만 건 발생하고, 잘못된 수술은 일주일에 5,000건, 비행기 이착륙 사고가 매일 2건, 먹지도 못할 물이 매일 15분 동안 공급됩니다. 또 정전은 매달 7시간씩 발생되고 1시간에 2만여 개의 택배가 분실됩니다. Surprise, motherfucker. 놀랍게도 앞서 말한 예시는 각 종목별로 단 1%의 불량률을 허가했을 때 발생하는 참사들입니다. 단지 모집단이 너무 크다 보니 하나하나가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거죠. 택배의 경우에는 택배사들 난리 나겠죠. 이토록 품질 관리는 고객이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업종이든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식스시그마입니다. 그럼 이 비밀스러운 중절모의 정체에 대해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시죠. 자, 생산 제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납기는 생명이라는 말이 있죠.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 납기는 생명 그 자체라 제때 납품하지 못한다면 저기 김씨, 이번 주에는 불량률이 평소보다 많이 나와서 이런 거 절대 안 통합니다. 당신이랑 거래하던 그 거래처는 그 즉시 당신을 손절하고 손해배상 청구부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납기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 두 가지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A는 양품률이 비교적 높지만 매일 숫자가 들쭉날쭉 요동치고, B는 2개 생산하면 하나는 불량이 나올 정도로 양품률이 낮지만 전체적인 퍼센트는 비교적 평탄하죠. 여러분들이 공장장이라면 어떤 생산 라인을 선택하실 건가요? 현실적으로 평가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B 라인을 선택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동기는 영리, 즉 이윤 추구입니다. 그러면 평균 양품률이 더 높게 나오는 A라인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관과한 것은 바로 납기입니다. 기업은 예측 가능한 선에서의 변화를 좋아하며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특히 생명과도 같은 납기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납기해야 할 개수가 74개일 때 A라인을 선택해서 100개를 만들고 하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B라인을 택해서 148개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다는 것이죠. 앞서 양품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좋다 이겁니다. 우리는 B라인을 선택하고 납기일은 맞췄어요. 그 다음엔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한 B라인은 기업에 지대한 이익을 가져다 줬을까요? 사실 B라인도 전체적인 양품률이 너무 낮아서 너무 비효율적이고 아깝잖아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서 예시를 든 두 생산 라인 다 현실적으로는 사용하기 힘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아야 할 개념이 바로 품질관리의 방법론입니다. 품질관리란 쉽게 말해서 제조공정 중에 불량품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가능한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불량률을 최대한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해보겠다고 나온 개념이란 말이죠. 또 품질관리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산업 분야인 제조업은 원재료를 인력이나 기계력 및 여러 다른 힘으로 가공하여 제품을 대량 생산 및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사람들 간의 물물거래가 시작될 때부터, 즉 흙으로 도자기를 구워 팔던 것도 제조업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유서 깊은 산업 분야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창작한 물건을 시장에 내놔 다른 내가 필요한 물건으로 치환하겠다는 개념으로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랫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계의 도입과 대량 생산 등등까지 고일대로 고인 분야란 말이죠. 당연히 그동안 수많은 방법론들이 대두되었을 것이고, 그중 대부분은 도태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극히 일부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시장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을 너무 강조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방법론만으로도 한 기업의,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두 관역을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격지가 더 잘 맞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오른쪽 사수가 훨씬 잘 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최대한 가운데에 들어오도록 비산해서 쏘는 것보다
표적지의 중심에서 조금 빗나가더라도 한 점으로 탐착꾼을 형성해서 쏘는 것이 훨씬 힘들기 때문이죠. 또 이런 사격지를 받은 사수는 0.2절 클리크를 조절함으로써 탐착꾼의 위치를 중앙으로 만들기가 더 용이할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제 품질 관리에 도입해 봅시다. 사격지의 중심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제품의 평균 스펙이라고 생각한다면 왼쪽의 경우에는 평균에는 근접하지만 산포가 비교적 넓은 제품군, 오른쪽의 경우에는 평균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산포가 비교적 좁은 제품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는 미국과 일본 간의 전자와 자동차 산업 경쟁 바람이 불 때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말씀드린 건데요. 미국의 당시 제조업 분위기는 각 제품별로 성능의 차이가 조금은 있더라도 그 성능의 평균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제품들의 평균적인 성능 향상보다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제품들 간의 성능 편차를 최대한 줄이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비자들은 전체적인 평균 스펙이 미국의 제품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산포가 적어 각 제품별 성능의 편차가 적은 일본 제품을 명품이라고 인식하며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본이 전자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미국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금 품질 관리의 방법론 중에서 너무나 당연한 기본 개념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앞서 나가던 미국이 따라잡힐 정도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이러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 아시겠죠? 학창 시절에 이렇게 모자같이 생긴 그래프를 보신 경험들 다들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이 그래프는 정규분포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인데, 신기하게도 자연계의 모든 독립적인 확률 변수들의 평균은 이 정규분포 그래프에 가까워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랜덤성을 가진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 등 확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횟수를 무한히 반복하면 결국 이 모양이랑 비슷하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 M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바로 이 그래프의 평균값을 의미하고요. 양쪽에 적힌 그리스 기호인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표준 편차란 평균값에 대한 오차로 실제 데이터 값이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시그마에 따라 그래프의 전체 값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알아보려면 통계학에서는 68, 95, 99.7 규칙, 일명 3시그마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순서대로 1부터 3시그마까지의 정규분포에서 해당하는 영역으로 정규분포 안의 대부분의 값들은 이 3시그마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한 규칙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땐 이 정도 수준에서의 품질 관리 정도면 충분한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1시간에 2만 개의 택배를 잃어버리겠다고 대답한 겁니다. 분야에 따라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수준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엔지니어들은 6시그마, 즉 99.99966%의 영역까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놓습니다. 6시그마, 약간의 언어 유희도 곁들인 것 같은 이 단어는 1986년 데커폰으로 유명한 휴대폰 제조사 모토로라의 한 엔지니어가 정립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나오기 전에도 불량률을 100만 개 중 100개 이하로 낮추자는 100ppm 품질 혁신 활동이나 100만 개 중 10개 미만으로 관리하자는 SPPM, 싱글 ppm 운동 등이 있었으나 6시그마의 도입은 더 파격적인 수치인 100만 개 중 3.4개 수준의 불량률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6시그마는 지금까지도 통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품질 관리 기법으로 초기 개념보다 많이 발전되어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시그마에는 두 가지 주요 방법론이 있는데, 그중 한 개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쓰이는 DMAIC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DMADV가 있습니다. DMAIC는 앞에서부터 Define,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measure, 파악된 요구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측정, analyze, 목표를 설정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검증, improve, 영향을 주는 최적의 조건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선정, control,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해당 성과를 확산하는 단계가 있고, DMADV는 앞에 3개는 같은데 설계의 최적화와 세부사항을 살펴보는 design, 단계와 시험 작동,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는
verify,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식스시그마를 실제 기업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입 및 관리를 위해서 관련 인력에게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등급제도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 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린벨트, 넥 과제에 대한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블랙벨트,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스킬을 전파할 수 있는 마스터 블랙벨트, 식스시그마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자원 분배 및 동기부여 역할을 하는 챔피언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식스시그마인지 엄준식이 금화인지 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면 모든 기업들에 다 적용하면 좋아지는 거냐? 사기네 리으리음 크크. 그러나 이것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컴퓨터로 유명한 IBM 회사 다들 아시죠? 1989년 IBM이 휘청거리던 시절 모토로라의 식스시그마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업의 혁신을 이뤄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영 악재에 따른 대규모 감원, 최고 경영자의 퇴진 등으로 단 4년 만에 이를 중단하여 대차게 말아먹은 실패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식스시그마를 자신의 것으로 적용시키는 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상당합니다. 식스시그마로 크게 성공한 기업들은 리더의 솔선수범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어 있었고 관련 분야에 최고의 인재를 투입하였으며 이를 지원할 충분한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다는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마냥 좋아 보여서 후원형 리더십의 리더가 대충 남아도는 여유의 인력을 투입한 환경에서 지원 시스템조차 미비하다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겠죠. 결론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또 역량이 닿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냉정하게 검토해보고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현재 정전이 일어나는 건수는 한 달에 3-4번 정도로 우리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정말 대규모 정전이나 길게 지속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따로 뉴스에 보도되지도 않으며 그만큼 우리도 크게 불편함을 겪고 사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치명적일 수도 있는 깨끗한 물의 공급이라던가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중차대한 외과적인 수술 같은 부분에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더라도 반드시 최선의 최선 수준까지도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페덱스의 전 최고 경영자 프레드릭 스미스는 품질이란 고객이 기대하는 기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듯 품질 관리에 있어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